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선전과 선동 중에서 선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전 1, 2,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해 봐서 이제 선전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봤는데, 선전과 선동은 사실상 선전과 선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참 그 같이 쓰는 단어로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상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엔 그 이어서 쭉 했어야 됐는데,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그 아주 불미스러운 사태, 정말 공정하지 않고 정말 반칙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생각나는 것들을 짧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선전선동, 이제 선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울 요셉 괴벨스라는 그 학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전이 정말 효과적이려면 배후에 예리한 칼이 따라야 한다. 이 칼이 바로 선동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에서는 이미 그 손자병법 내지는 그런 모든 그 내용들 중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바로 수단인데, 소이장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이장도, 소이, 웃음 뒤에 칼이 숨겨져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파울 요셉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똑같아요. 소이장도, 웃음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 칼이 숨겨져 있다. 어떤 거죠? 곧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근의 정치인들 보십시오. 정치인들의 자기의 의지를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렇죠. 선동입니다. 선동. 선전과 선동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면 그분들이 하는 주장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거짓인지 아닌지, 공정한지 불공정한 건지, 반칙인지 반칙이 아닌 정도인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동이 뭔가 한번 그 개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바로 뭐냐면, 선전과 함께 대중의 사회운동, 정치운동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선동의 그 사례들이 언제 많아요? 1945년 이후에 그 우리가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과 가서 막 싸우죠. 막 싸워요. 거기 박헌영 계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땠어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던 것이 바로 선전과 선동입니다. 선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선동.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더 일찍 활짝 더 피웠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선동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있죠. 어떤 거냐면, 대중들의 정서를 자극합니다. 대중들의 많은 감성, 정서를 막 자극해요. 정서를 자극하는 거죠. 정서를 막 자극하면 어떻게 돼요? 정서가 감성이지 않습니까? 감성이 막 자극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들어가죠.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화되는 거예요. 감정 같은 말입니다. 감정이 어때요? 좀 약간 더 세죠. 그렇죠.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대중을 폭발시킵니다. 대중의 정서를 자극해서 대중을 폭발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두 번째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성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감성의 반대말이 뭐 이성이잖아요. 감성이 커지면 이성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힘이 들어가니까 감정이 나오는 폭동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뭐다? 대중 폭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존 체계와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죠. 우리는 흔히 봐왔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그냥 실제 하는 행동이고, 실제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선동은 적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활용될 수 있어요.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으로 한다면 어때요? 탈북하신 분들 이렇게 이제 전면을 내세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동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되게 이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지만, 감춰진, 웃음 뒤에 감춰진 그 숨겨진 칼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목표 대상 집단에, 그 집단에 누구를 침투시킵니까? 선동가는 거기에다 자기 편을, 공작원을 침투시킵니다. 그리고 어때? 협조자를 막 만들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웅변가가 나와서 탁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얼쑤 맞습니다. 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대중들의 뭐를 마비시켜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요. 막 같이 흥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감성이잖아요, 감성.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 같이 막 호흡을 유도하는 거예요. 어깨동무도 하고 박수 치고 막 똑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교란시키는 거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뭐다? 선동이에요. 실제 거기서 하면 막 박수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은 같은 편이에요. 한 사람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선동의 이제 개념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개 보면 이제 선동가는 되게 어때요? 대중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들이 있으면 대중의 바깥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어요. 대중 속에서 출현해서 어때요? 대중 속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동가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대중의 감정이나 정서에 직접 호소하는 반면에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호소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동이죠. 그렇지만 선정은 어땠어요? 특정 이념이나 행동계획 같은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침투시키기 위해서 주로 어디에다 호소하는 거죠? 이성적인 측면에 강조했지만 선동은 어때요?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감성에 호소하는 직접한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선동 주제는 어떤 것들이에요? 선전은 구호잖아요. 무슨 구호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대중의 욕망과 불평, 불만을 자극합니다. 선정적으로 실감나게 제시하는 거죠. 야, 우리의 적은 바로 누구다, 때려 죽이자, 막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실감나게 제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많이 참여를 같이 하는 거죠. 왜? 감성이 감정화돼서 같이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선동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터넷 등의 발달로 선전과 선동의 영역이 더욱 넓어졌죠. 선전과 선동의 방법이 옛날에는 직접 전달하고 여기서 하는 것이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남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엄폐된 장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터넷이잖아요. 실제 보십시오. 어떤 집단에서 누구 할 사람 있으면 말 못해요. 그런데 한 번에 대답하고 그러면 그땐 대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거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선동과 선전, 특히 선동이 굉장히 노골화되어 있어요. 자기 감정표현을 그대로 직접 해주잖아요. 악플러들 같은 경우 대개가 바로 이 선동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심어진 공작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지. 자, 대개 보면 선전과 선동의 차이점 보면 선동은 되게 어때요? 청각이 주로 의존하는 청각. 정말 청각입니다. 청각이 호소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개 내지는 여러 개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제시를 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어때요? 통일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시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동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과 이미지를 활용해서 청중의 개념과 상상력이 호소하는 거예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느 대통령, 최근은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대요. 어떤 거냐면 실제 있었던 일들이죠.
한 그분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포탄 같은 거예요. 이것이 어제 우리 집에 배달됐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누가 보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거기서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상상력에 호소하는 요소들. 실제 선동가들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대중 속에 들어가 있으면, 대중이 되면 어떻게 대중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참 순진해져요. 왜 이렇게 순진해지는지 몰라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서니까 감성적인 판단, 정서적인 판단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잘 생각을 못 해요. 또 선동적, 선전 그런 집단에 들어가면 박사는 과학자인데도 몰라요. 똑같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선동은 선전보다는 정말 감성적인 측면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바로 선동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전은 어때요? 주로 이제 시각에 호소하는 것이 많죠. 시각은 뭐예요? 보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 인쇄 매체, 그 다음에 방송 매체,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매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잘 남는다고 그랬죠. 실제 그 매체를 접하고 내가 읽어봤을 때, 내가 경험을 했을 때는 인쇄 매체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매체요. 옛날에 이제 그 라디오 방송만 나오면, 지금 라디오 방송, 뭐 옛날에 별밤 같은 거 하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것이 이제 방송 매체를 들면 또 생각을 하고 상황을 생각해서 하는. 두 번째로 이제 그 높은 것이 그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기억이 오래되는 순서입니다. 세 번째는 비디오 매체입니다. 우리 TV 같은 거 보면 정말 기억이 잘 나야 안 나요. 그 순간순간적으로 잘 호응은 되지만 기억 잘 안 납니다. 물론 기억나겠지만은 인쇄 매체, 음향 매체, 그 다음에 방송 매체,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디오 매체라고 비교할 때는 가장 흥미있게 쓰는 거는 비디오 매체예요. 그 다음에 방송 매체, 인쇄 매체. 인쇄 매체는 한번 읽고 어떻게 되면 기억이 오래 간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주로 시각에 호소하고 하는 경향은 바로 선전이 많습니다. 선전이. 그런데 되게 어때요? 이념이라든가 어떤 사상을 전달할 때 어떤 써요? 선동은 안 씁니다. 선동은. 그건 결정적인 당에 쓰는 거고 선전 매체를 활용하죠. 자꾸 이제 접근해가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론을 포함해서 보다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대상자나 청중에게 대해 어때요? 뭐에 호소합니까? 생각에 호소하는 거예요. 생각에 호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식의 인지적이고 지적인 측면을 자극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선전입니다. 선동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전가와 선동가의 비교를 해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선동가들은 대중의 국민이라고 해도 돼요. 대중의 생활 감정을 이해합니다. 생활 감정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같으면 어때요? 지금 우리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LHA 사건이라든가 어떤 것들 보면 굉장히 울분이 막 터지잖아요. 서울에 뭐 아파트 값이 뭐 상상할 수 없으면 막 뛰고 막 그럴 때 울분이 터지죠. 이런 생활 감정을 전부 이해합니다. 뭐를 자극해? 그걸 자극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상적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선동가들이에요. 또 웅변가예요. 웅변가. 목소리 크게 한다고 설득이 잘 됩니까? 설득의 공격력은 뭐예요? 심리전의 공격력, 설득의 공격력, 청자가 듣는 사람이 뭐죠? 설득되는 거예요. 이거 설득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공격력이에요. 막 싸움 욕자라고 막 그런다고 크게 떠든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선동가인데 웅변가예요. 웅변할 때 크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청중이 있어도 조금 작게 얘기해요.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떠들다가도 조용히 돼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수업이라든가 강연 같은 거 아니면 뭐 발표 같은 거 할 때 너무 시끄러우면 일부러 조그맣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주의 집중해서 집중이 되죠. 이런 것도 웅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꼭 뭐를 보여줘요? 영웅 같아요. 예언가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정말 그 영웅이야. 그리고 순교자적 인상을 많이 보여줘. 막 잡혀가 끌려고 막 그런 거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선동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선전가는 어떻습니까? 아주 체계적 학문적 이론가처럼 보입니다. 정말 아주 박식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보여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자처럼 보입니다. 대개 뭐를 많이 활용합니까? 통계를 많이 활용해요. 정말 맞지 않는 통계죠. 가짜 통계를 갖다 합니다. 그리고 통계의 급간을 많이 줘요. 실제 보면 별 차이가 아닌데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능력가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능력가입니다. 그리고 집필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죠. 집필 활동도 하죠. 왜? 가짜 뉴스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끌어들여야 돼.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는 증거들만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지 않는 정말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전부 다 사장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어떻다? 선전가들은 대부분 학자적인 전문가적인 인상을 풍겨요. 우리 가짜뉴스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선전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동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선동가와 선전가의 비교까지만 한번 하는 거로 마치고, 다음에는 이게 선정의 감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또 마찬가지로 실제 어떠한 예를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